당신에게 있어 가장 찬란한 순간은 언제였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영터방 502. 우리가 벌써 5번째 시간인가요? 아, 그런가요? 벌써 그쵸? 아니죠, 여섯 번째죠. 6번째인가? 아, 그쵸, 예. 6번째죠. 저번 주에 스타워즈가 다섯 그쵸. 번째였고, 우리가 아직 공개 안 한 파일이 하나 있는데, 네, 그것까지 포함하면 네, 6개죠. 네. 아, 됐죠. 박수 한번 쳐야죠. 우리 처음에 할 때 그렇죠. 과연 6주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뭐 6주가 뭐예요? 우리 한 2번 하고 그냥 말 수도 있겠다. 네. 이런 거 했었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준비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한 주 동안요? 예. 한 주 동안 요즘에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 예. 그거 작업에 이제 몰두하느라 아주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지금 뭐 게임 내용을 말씀하시기 좀 어렵죠? 아니요, 그럼 말할 수 한번 뭐 있죠. 광고 한번 하시죠. 일단. 아니요, 뭐 아직 거의 뭐 시작 단계라, 예, 음,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규모의 게임을 만드는데, 음, 예, 공수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장르가 뭐 말할 때는 판타지라고 하나요? 아니요, 액션 달라요? 어드벤처라고, 아,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실 음, 수도 있는데, 액션 어드벤처의 명작, 젤다의 전설. 젤다의 전설. 예, 아, 저도 기억나요. 예, 제가 이제 가장 사랑하는 게임이 젤다의 전설이고, 어, 그래서 원래는 다른 게임들을 많이 구상하다가, 만드는 내내 뭔가 좀 마음이 안 끌리더라고요. 몰입도인데. 어,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가장 사랑하는 게임의 맞습니다. 장르를 정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예, 즐겁게 작업을 하자. 초심, 총목표. 아니요, 그거 좀 다른 그건 거죠. 달라요? 예, 초심은 총목표? 초심 아. 퍼스트 마인드고, 첫 목표는, 아, 슈퍼 에임? 슈퍼 에임? 슈퍼 에임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목표가 그 뜻인가? 아니, 내 팔을 왜 잡아요? 아니, 오늘, 나 강하게 뿌리쳤어, 내가 지금. 네. 팔 잡기. 아니요, 저 오늘 음. 다룰 영화, 아직 말은 안 하겠지만, 예. 그 영화에 맞게끔 예. 고급스럽게 좀 아, 풀어가려고 그쵸. 제가 좀 앞에 무리수를 뒀네요. 아, 편집하고 싶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편집 싫어요. 요청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영화는, 네, 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사랑하는 영화인데, 네, 화양연화입니다. 2000년도 작품이고요. 우리 그 이름도 유명하신, 네. 왕가위 감독님의, 이 방송을 듣는 영화 예. 인을 꿈꾸는 예. 어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걸 그랬을까요? 생각해서 졸업자로서 전공자로서 좀 그런 품위를 좀 품위를. 지켜줬으면 하는. 뭐 품위 없습니다, 그런 거. 졸업하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죠? 인생이 똑같아요. 인생이 똑같고,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네, 지금 당장 하는 일을 멈추세요. 멈추시고, 네, 어떻게 하면 먹고 살아야 되나, 네. 그런 고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네. 어쨌든, 그 중에서도 뛰어나신 분들은 뛰어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또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영화는 뭐이 정도로 소개를 했고, 우리 그게 잠깐만 하자. 아니, 그게 영화 잠깐만 소개 했으면 좋겠어. 끝이에요? 우리가 지금 3번째 올렸죠? 방송을. 네, 3번째 유튜브에 올려서, 네, 페이스북에다도 이제 공유 신청을 해놨는데, 네. 저는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하나 달리고, 좋아요 3개. 이게 다예요. 네, 3개. 네, 방송 3개 올렸는데, 네. 좋아요 3개, 댓글 하나. 통틀어서. 네. 추매는 어때요? 저는 첫 방송만 예. 반응이 좀 있었고, 예. 그 뒤에는 전혀 전혀. 무관심이라고 해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근데 것 보시는 같습니다. 분이 좀 예.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 댓글하고는 상관없이 예.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방송을 듣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네. 정말 이걸 하겠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 죽을 때까지요? 무리수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정말요?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아, 죽을 때까지.
아니, 관심 없어요. 볼 필요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회수도 그냥 공개할까요? 조회수요? 아, 뭐 조회수? 공개하면 다 아는데 뭐- 들어가 보시면 알죠. 영토방. 우리 처음에 했던 나의 교라는 지금 130회? 네. 그리고 두 번째 아니, 했던 공개라는 게 이제 거창해서. 게임 업식은, 네, 뭐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게임 업식은 네. 28회. 네. 그리고 아저씨는 50회. 음. 그나마 아저씨는 제가 조금 홍보를 하긴 했는데, 예. 예, 아무튼 뭐 방송을 듣고 이제 피드백도 없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듣지도 않는 거야. 이 그 조회수를 저희가 그 나름 분석해 봤을 때 예, 예. 1회가 나의 겨울아가 되게 사람들이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죠. 좋아할 만한 영화는 아닌데 왜 조회수가 가장 높을까 예. 생각해 봤을 때 예. 1회는 호기심에 듣고 2회에서 현저히 떨어진단 말이죠. 지금 30회를 못 넘게 있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아저씨 그나마 좀 그 영화빨로 그렇죠. 50회가 좀 이제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크니까. 네, 50회까지 갔는데 맞아요. 1회에서 듣고 실망을 해서 2, 그렇죠. 3회까지 못 가지 않나. 오픈빨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닐까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렇죠. 아무튼 저희가 그것 때문에 고민이 좀 많습니다. 네. 컨셉을 바꿔야 할 것인가, 아, 그렇죠. 우리의 그 초질관, 네. 초심대로 밀고 나갈 것인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우리가 영화를 몇 개만 더 올려보고 음. 반응을 본 다음에 네. 우리 추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따릅니다. 예, 그럼 우리의 대장, 우리의 리더, 리더. 우리의 짱, 우리의 감사합니다. 캡틴, 감사합니다. 우리 규맨의 결정에 전적으로 따릅니다. 저는 예, 노예처럼요. 감사합니다. 이게 시키는 대로. 진짜로요? 예, 시키는 대로.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신다고 하니까. 네. 사실 제가 이런 대접을 여기 아니면 받을 수도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영화 제목만 얘기하고 중간에 지금 또 아니, 아, 7분. 헛소리 하는 바람에 길어. 그러니까 그 피드백 얘기- 들어왔어요. 얘기를 앞에 너무 사설이 길다고? 너무 길다고. 너무 길다고? 그냥 한 1, 2분 인정해줘요. 얘기하고 들어가야 근데 돼요. 근데 아저씨에 나왔던 저의 그 맥모닝 사건 아시죠? 네. 맥모닝 사건 재밌다는 얘기가 나왔어. 그런 정도 재밌으면 맹목이 제가, 재밌었어. 재밌으면 이해하죠. 자, 근데 요렇게 지금은 사설 재미없잖아요. 이런 것도 재미를 느끼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네. 말을 해야 풀려 내가. 말을 미리 해야 긴장이 풀리면서 혓바닥도 좀 풀려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네. 듣기 싫으셔도 뭐 듣기 싫으시면 스킵하세요. 넘기십시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왕가위 감독님의 네. 우리 이 영화가 7번째 작품이에요. 아, 7번째 작품이고 왕가위 감독님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왕가희 감독 하면은 요즘에 예. 그 송혜교 그쵸, 일대종사. 씨와 예. 일대종사 촬영한 거. 예, 그게 맞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이 나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왕가위 감독 하면은 그 중경삼림에 나왔던 그 스텝 프린팅. 응? 아세요? 막 그게 이렇게 뭐예요? 화면이 막 흩날리는 듯한 네. 그런 화면인데 음. 굉장히 빨라. 음. 근데 안에 주인공 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음. 느낌도 있고 음. 또 굉장히 좀 현란하면서도 좀 몽환적인 느낌이 드는 그런 촬영 기법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감독님이 꾸준하게 자기 영화 속에서 네. 그 어울리는 장면을 자주 촬영했던 그 촬영 기법인데 그게 제일 먼저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독특한 영상 언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감독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네. 예. 얘기하다 보니까 예. 영상미, 흔히 그쵸. 말하는 영상미 영상. 얘가 많이 언급되는 맞습니다.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하나의 현상을 이게 네. 영상으로 가장 잘 표현하는 감독님 중에 한 분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감독님들이 다 그거를 잘해서 네. 이제 지금 뭐 계속 영화를 만들고 계시는 거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그런 자기만의 그 스타일이 있는 감독님이신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조금만 더 얘기를 더 해보죠. 우리 네. 줄거리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화양연화는 예, 흔히 말하는 예. 불륜. 불륜, 막장 이런 건가요? 짱까지는 아니고 예. 그냥 불륜 불륜. 드라마라고 간단히 설명을 할 수 있겠고 예, 그 간단히 줄거리 좀 설명드리자면 첸 부인과 차우라는 남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주인공이 우연히 한날에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아파트라고 해야 되나 빌라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아파트 네, 빌라. 딱히 그 예. 외관이 나오진 않는데 그렇죠. 제가 봤을 땐 영화에서 봤을 때 아파트 같아요.
그 첸 부인의 남편은 잦은 출장으로 첸을 혼자 남겨둘 때가 많고, 차우의 부인 역시도 야근과 밤샘 근무로 차우를 혼자 남겨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첸과 차우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돼요. 그렇죠. 예, 영화 중간에 한번 보시면은 맞습니다. 차우의 부인이 거짓말을 하고, 맞습니다. 예, 야근한다는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뻥치고, 네, 그렇죠. 네, 어떤 그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 자신의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의심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예. 그 외도의 상대가 각자의 배우자. 그쵸. 네, 그러니까 첸 부인의 결과적으로 남편은 그쵸. 예, 첸 부인의 차우의 남편과 부인. 그 차우의 부인과 서로 네,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네,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각자 이제 배우자를 지목을 합니다. 이런 거를 그 교차불륜이라고 하나요? 아, 그리고 전문 용어도 있나요? 교차불륜.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크로스 썸띵. 첸과 차우는 이를 계기로 가까워지게 되고, 배우자의 외도를 핑계로 삼아서 맞바람 아닌 맞바람을 피우게 됩니다. 하지만 주위 시선과 양심으로 인해서 그 어떤 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사랑은 시계바늘처럼 맴돌기를 반복합니다. 맞습니다. 과연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그 영화를 조사하면서 여러 이제 블로그들을 보고 어떤 기사들을 봤는데,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뭔가 함축적인 의미가 있거나 어떤 뭐 비밀이 있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이 없더라고요. 스토리는 단순하다. 맞습니다. 근데 그 스토리, 단순한 스토리, 그들의 사랑 이야기, 그들의 어쩌면 불륜 이야기를 어떻게 다루고 있고 어떻게 표현했느냐,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두 사람의 이 내적인 갈등을 네, 어떤 식으로 영상으로 표현을 하고 네. 이 두 사람의 욕망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네, 영상을 이용해서 네. 또 음악, 네, 또 주변에 들어오는 뭐 사운드나 음악들을 이용해서 네,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첸부인, 그러니까 이 장만옥 씨는 어떤 옷을 입고 나오냐면 그 치파오라고 네. 하죠. 몸에 쫙 달라붙는 원피스, 그 중국식 원피스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치파오를 굉장히 자주 입고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굉장히 다양한 치파오가 있나 봐, 집에. 음. 궁금하더라고요. 이 사람 옷장이 아. 얼마나 많은 원피스를 가지고 있길래. 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첸부인의 옷이 바뀌는 걸 보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났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되돌아보면은 예. 똑같은 옷을 입고 나온 적이 없는 것 없어요. 같아요. 예, 그죠? 별로 없어요. 예. 늘 다른 옷을 입고 나오고 네. 꽃무늬를 좀 자주 입고 나오긴 하는데 네. 그것도 뭐 같은 거라고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네. 뭐 다르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음. 또 그 차후의 복장을 보면은 늘 이제 깔끔한 정장과, 그리고 또 이 주목할 만한 게 2대8, 네. 2대8의 머리 스타일. 그때 당시에 그 일반적인 그 나름대로 그 중상층이라고 봐야 되죠. 이분들은 중상층의 가정들이 이런 식의 옷을 입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두 분의 옷을 보면은 굉장히 좀 답답하면서도 뭔가 좀 꽉 짜여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굉장히 좁고 답답하고 뭐 숨 막히는 듯한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좁은 계단에서 둘이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을, 교차에서 둘이 이게 스치는 장면을, 그거를 이제 그 슬로우 모션으로 찍는다든가, 그리고 좁은 계단, 그리고 방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런 컷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그 화면에 빈 공간이 안 보일 정도로 뭐 소품들을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는 데다가 이걸 또 영화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지? 일본 말 같은데 이게 대마이라고 하거든. 대마이. 그러니까 뭔가를 걸고 찍는 거야, 항상 앞에. 아. 예를 들면은 뭐 붉은 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게 그 창살 같은 거, 그런 것들을 계속 걸고 찍는 장면들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좀 비정상적인 느낌도 있고, 이게 좀 이 두 사람이 어떤 그 서로의 욕망에 이끌리는 듯한 좀 부적절한 느낌을 좀 많이 받게 하는 그런 감독의 의도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더 덧붙이자면, 예.
약간 그 몰래카메라처럼 그런 배우와 카메라의 거리가 항상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것 같더라고요. 모든 게 그렇지는 않는데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로즈업도 어떤 보통은 이제 어떤 배우의 그 상황이 극적인 상황을 가장 임팩트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많은데 여기서 클로즈업이 몇 번 나오긴 하지만 그 클로즈업이 굉장히 어떤 폭발적이고 감정이라던가 그런 상황들이 극적인 장면에서 쓰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잔잔하고 평범한 장면에서 클로즈업이 갑자기 들어가서 보여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그런 클로즈업이 쓰이는 게 아니고 보통은 영화에서 대부분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서 뭐 엿보듯이 그렇죠. 그 걸쳐 찍는 것도 맞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우리가 밖에서 이제 창문 틀로 맞아요. 이제 밖에서 보잖아요. 안에 맞아요. 들어가는 거. 그래서 밖에서 보는 게 더 엿보는 것 같고 어떤 그런 관조적인 시선을 유지하고자 그렇게 하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를 좀 또 덧붙이고 싶습니다. 관음증과 또 그 패티시즘이라고 하는 그런 음. 부분이 좀 없잖아 있죠. 음. 제가 좀 유심히 눈여겨본 부분이 그 챔부인의 손가락을 이렇게 자주 잡아주더라고요. 네. 챔부인의 가느다란 손가락, 가늘고 긴 손가락, 그리고 챔부인 손가락을 계속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 봐도 굉장히 그 패티시즘 맞나? 패티시즘? 음. 그런 거의 일환으로 좀 노렸던 게 아닌가. 그게 어떻게 네, 연결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손을 보면은 저는 이 두 사람이 네. 이 영화 내에서 줄기차게 자기들이 항변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잠자리를 해서는 안 된다. 관계를 가질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이고 우리는 잠자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불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두 사람의 욕망을 보면 네. 그거랑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봤어요. 네. 사실은. 네. 그런데 이 챔부인의 손가락을 보면서 네. 그 챔부인의 어떤 욕망? 음. 좀 그런 게 좀 많이 좀 느껴졌어요. 저는 이 영화를 굉장히 친절한 영화라고 봐요. 왜요? 그 영화 장면 장면에서 어떤 해석을 하거나 그런 거에를 두지 않고 그냥 보고 느끼고 그게 그대로 이제 진실이 잘 표현했겠죠. 그래서 저 사람이 뭐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저러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손가락 움직임만 봐도 그 욕망이 드러나는 거죠. 맞아요. 저 손가락의 움직임이 뭘 뜻할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고 얼마나 흔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남자랑 자기 양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우리 추맨이 참고로 이 잠자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해요. 잠자리라는 단어를 이게 제가 알기로 방송마다 거의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잠자리. 잠자리 왜 했죠, 잠자리. 하여튼 뭐 스타워즈 때도 한번 했던 것 같고. 드래곤플라이. 맞습니다. 드래곤플라이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스타워즈 분이라서. 때는 왜 했죠? 아무튼 한번 하셨어요. 아닌데? 한번 했어요. 잠자리 한번 했어요. 네. 예. 제가 좋아하나요? 좋아해서 하는 잠자리라는 단어를 제가 기억할 정도면 제가 기억할 정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거야. 잠자리라는 단어를. 나는 굉장히 불편했는데 잠자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어쨌든. 예. 네, 오늘 제가 고급스럽게 하겠습니다. 휘말리지 않도록. 예, 알겠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하죠. 예, 좋아하시죠. 저 이렇게 보내네요. 말씀하시죠. 네. 암튼. 예. 굉장히 친절한 영화라고 봐요. 저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들지 않고 모든 행동, 모든 장면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됐고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는 좀 다르게 본 게 이 편집이 이게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 편집이라고 느끼기가 어렵더라고요. 시간상 이렇게 물론 이제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지만 그 회상하는 장면이 있긴 하지만 영화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시간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챔부인의 의상으로밖에는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챔부인과 차우가 이제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는 장면 있잖아요. 거기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둘 다 이제 그 외도 사실을 확실하게 알았어. 근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이 두 사람이 택시를 타고 오나 그래요. 네. 그런데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럼 커피를 마시고 택시 타고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의상이 바뀌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 뒤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두 사람이 또 다른 만남을 가졌었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챔부인의 의상이 바뀐 걸 보고 나서야 이게 시간이 지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편집으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좀 많이 좀 끊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봤는데. 왜냐면 예. 저는 그거에 주목했거든요. 그 등장인물들의 변화. 변화. 그쵸, 변화하죠. 네. 그래서 그 변화하죠. 시간적인 것도 의상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포착을 못했어요. 예. 근데 어떤 이야기가 흘러가고 어떻게 발전을 했다라는 걸 어디서 캐치를 했냐면, 어떻게 주목했냐면, 그 처음에 보면은 그 두 사람이 이사를 올 때 일상도 진짜 이웃처럼 돼요. 그렇죠. 예. 예,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죠. 인사하고 별 얘기를 안 하고. 왜냐면은 서로 이제 남녀니까 그런 거에서 조심스럽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것 같은데, 그 챔부인이 그 영화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체면 때문에 혼자 누군가랑 같이 안 먹고, 남편이 없으니까 혼자 먹어야 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국수를 사러 가요. 그쵸. 그 좁은 계단 그쵸. 골목을 내려가는데, 그 영화 초반에는 차오와 만나는 날이 몇 번 있어요. 근데 그냥 싹 스쳐 지나가요. 그렇죠. 인사하고. 예. 근데 어느 정도 그런 어떤 불륜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좀 진행되고, 남편의 잦은 출장으로 이제 외로움이 더 그렇죠. 증폭되고 하면은, 좀 지나면은 서로 이제 또 똑같은 장면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지나가는데, 그냥 스쳐 뭐 거기서 이제 오랜 시간을 두진 않지만 친부인도 그렇고 차오도 그렇고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되더라고요. 쳐다보고. 예. 근데 그 다음에 또 실? 똑같은 상황에서 뭐 같이 내려갔다 같이 올라던 그런 식으로 이제 저는 시간의 흐름이라던가 살결의 발전이라던가 그런 걸 좀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캐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집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네. 좀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네. 뭐가 나오냐면 이 두 사람이 이 관계가 조금 진전이 된다는 걸 암시하는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 챔부인이 이 차우한테 신문을 빌리러 가나? 네. 그래요. 네. 신문을 빌리러 가는데 뭐 신문이 없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그 차우가 이 챔부인한테 무협 소설을 자기가 있는데 이거 좀 빌려드릴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의 정보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차우는 신문의 편집장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뭐 무협 소설을 좀 취미로 쓰고 있다라든가. 그런데 그때 챔부인이 이제 거절을 해요. 아니 괜찮아요. 거절을 하는데 다음 컷에 뭐가 나오냐면 친부인이 무협소설을 잔뜩 들고 반납을 하는 장면을 보여줘요. 그럼 그런 장면을 봤을 때, 이게 편집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는 생략이 되겠지만, 관객들은 이미 꽤 많은 걸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지를 두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 어디서 봤는데, 예. 챔부인이 차우를 만남으로 해서 다시 소녀가 됐다. 가장 그럴 수 아름다운, 있죠. 그 여자한테는 그 젊음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남자의 완숙미라고 하지만, 예. 흔히, 이거는 뭐 편견일 수도 있지만, 여자한테 있어서는 그 미모라던가, 어떤 감성이라던가, 소녀의 감성이 가장 아름다운 찬란한 때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다른 부분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 소녀적인 감성.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밀당 같은 거 피곤해서 안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순결한 영화 앞에서 밀당이라는 걸 이렇게 저는 지금 고품격 영화 얘기를 하는데 밀당이라는 단어를 저는 챔부인을 보면서 소녀가 돼서 예. 밀당, 시종일관 밀당. 밀당 엄청 해.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절했다가 뭐 하고, 맞아요. 그리고 차우가 한번 아파요. 그쵸. 아프는데 무심하게 자기가 먹고 싶어서 차우가 먹고 싶다는 거 어떻게 정보 들어가지고 해줘서 해주고. 그렇죠. 그리고 또 호텔방을 뭐 잡아가지고 글 쓰기 위해서 그렇죠, 호텔방을 네, 잡았는데 갔다가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죠. 다음 장면 되돌아가는 장면 다음 장면에 가 있어. 이미 가 있죠. 네. 그런 것처럼 계속 끊임없이 맞아요. 그 밀당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끝나는 영화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귀엽고 소녀 같고 흔히 우리가
그 첫사랑을 그렇게 놓치잖아요. 첫사랑이. 네. 아. 그런 첫사랑에 관한 영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도 많이 놓쳤죠. 많이 첫사랑 놓쳤네요. 뭐 많이 놓쳐요. 첫사랑은 한 번이니까. 한 번 있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네. 많이 놓쳤죠. 그렇죠. 근데 이 영화는 보면은 이게 장소의 변환이 별로 없어요. 그거 느끼셨어요? 네, 장소가 저는 많이 안 나와. 장소랑 인물을 예. 굉장히 절제해서 썼다. 장소가 굉장히 이렇게 한정적이면서도 영화 찍는데 오래 안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 영화가 그 다음 작품이 2046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영화를. 같이 찍은 거예요? 네, 비슷한 시기에 찍었대요. 음. 그러니까 이 왕가희 감독님이 영화를 항상 그런 식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스타일이 뭐냐면은 정말 무계획적으로 영화를 찍는데요. 네. 무계획적으로 찍어버리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네. 그럼 배우들이 지쳐서 짜증을 엄청 많이 낸대요. 그러니까 일례로 원래 심혜진 씨 있잖아요. 심혜진 씨도 원래 2046에 출연을 할 뻔했대요. 직접 만났다고 하더라고. 근데 심혜진 씨가 중도 하차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도 하차한 부분이 이런 무계획성 때문에 하차한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이 예전에 동사서독이라는 영화를 찍을 때도 무작정 배우들만 데려놓고 영화를 안 찍어버리니까 배우들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동사서독의 제작자도 감독인데 제작자가 보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똑같이 그 시간에 있었던 배우들을 데리고 정말 홍콩 당대 정말 최고의 배우들을 데리고 비슷한 소재의 다른 코미디 영화를 찍어버려요. 더 빨리. 그러고 나서 이 감독은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준경삼님을 또 잠깐 또 찍으러 가.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스타일이 원래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영화를 굉장히 천천히 찍으면서도 느리게 찍고 무계획적으로 찍고 하여튼 이런 스타일로 좀 정평이 나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장소의 변환이 별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좁잖아요, 장소가. 네. 좁고 뭔가 좀 꽉 차 있고. 그러니까 가장 일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 내에서 이 배우들의 움직임을 포착하고 이 배우들의 연기, 그러니까 이 등장인물 캐릭터들의 상황을 좀 고려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또 이 편집에 있어서 좀 많은 부분의 생략이 저는 이 영화의 진짜 그 미덕이라고 보거든요. 그 생략을 함으로써 관객들한테 좀 더 생각할 여지를 많이 두는 거죠.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거죠. 그 상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예. 하자면 예. 그런 상상이란 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기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어요. 예. 앉아 있어.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근데 뭔가 좀 분위기가 무르익어가지고 서로 이제 뭔가를 해요? 예, 잠자리 시점까지 안고 안아요. 안아요. 안고서 앉는데 그러면서 그 두 남녀가 쓰러지면서 카메라 밖으로 나가요. 드래곤플라이를 하기 위해서? 뭐 그럴 수도 있죠. 아 근데 그거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상상이란 게 발현이 되는 게 어떤 소리라던가 그렇죠. 아니면 흩날리는 뒤에 베개 커튼이 뭐 이렇게 그렇죠. 막 한다던가 시계.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런 하면서 관객 스스로가 그 장면을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영화적인 상상으로 맞습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굉장히 많이 쓰이죠. 많이 그 중에 나와요. 하나가 이제 그 차우가 그 소설을 쓸 때 그 창밖에서 이제 밖을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 예. 근데 보면은 그림자가 굉장히 짙게 져가지고 얼굴을 거의 반을 가려요. 그림자. 근데 표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표정이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있을까를 관객 때 상상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꽉 차 있는 장면도 있지만, 예, 예, 예. 어떤 여백이 느껴지는 아까 계단 씬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계단 안쪽에는 거의 예, 빛이 안 들어가가지고, 그 계단으로 들어가면은 그쵸. 알 수가 없어요. 그 행동이 어떻게 하나. 근데 예. 그 교차되면서 그 미묘한 그런 행동이라던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그 조명의 기법인데 이게 그 콘트라스트라고 하나 그럴 거예요. 강한 대비를 좀 두고 있는 것도 이 영화의 가장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아까 그 시계 얘기하니까 좀 그 생각이 나요. 네. 이 장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커피숍에서 이제 알았어.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다는 걸 알았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한참 뒤에 시계가 걸려 있고 이 두 사람의 각자의 그 배우자들이 일본으로 출장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래요. 둘이 뭐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근데 시계만 보여지고 소리만 들어와. 서로 두 사람 대화만. 그리고 다음 장면이 뭐냐면은 어느 호텔 방에서 붉은색 코트를 걸치고 있는,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그 첸부인과 그 다음에 차오가 서로를 약간 엇갈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첸부인이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에 택시를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그 어떤 자료를 조사했냐면은 사실은 이 장면 다음에 그게 있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배드신이 있었다. 아, 그래요? 스틸컷에는 두 사람이 배드신을 하려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의상이 그 의상이랑 똑같아. 근데 이제 이 왕 감독님이 이제 영화제 출품을 위해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 영화가 이제 칸느 영화제 그 나무주연상을 받았는데 뭐 기술상도 있고 뭐 상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객이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을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이렇게 여지를 남겨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영화의 제일 큰 미덕이자 이 영화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가지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 상상을 도구로 쓴 가장 대표적인 게, 예. 그 바람 핀 그 첸 부인의 남편. 차우의 부인이 안 보이죠. 예. 목소리로만 목소리만 등장하거나 뒷모습. 아니면 뒷모습으로만 나오죠. 예. 그래서 관객들로 하여금 관객들이 바람을 피게 만들어요. 아. 예. 이게 굉장히 관객들이 바람. 이건 대체 무슨 논리지? 관객들이 바람을? 예. 오. 관객들이 바람을 새로운 이론이다. 예, 관객들이 바람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음. 이런 그 만화의 이해라는 책이 있어요. 예. 거기서 보면은 상상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연상에 대해서 상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데 그 빗물이 흐르는 홈통이라고 해요. 칸과 칸 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장면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살인마가 쫓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 칸에서는 그 살인마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깍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면서 막 우당탕탕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럼 과연 살인마가 살인한지를 모르잖아요. 그쵸, 모르죠. 그럼으로써 이제 거기서 상상력을 그 설명하는 게 뭐냐면 그 보는 이로 하여금 스스로가 살인을 하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상상을 이용하는 기법을 얘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불륜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핑계에서 맞바람 아닌 맞바람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요. 없죠. 심증은 있으나 그렇죠. 물증이 없어요. 물증이 없죠. 뭐 거기서 얘기하는 게 있긴 하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요. 않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친절하긴 하지만 단 한 가지 좀 약간 해석의 여지를 남겨도 진짜 바람을 펴서 맞바람을 핀 거냐 아니면 전혀 아닌데 그냥 정말 자기들이 서로 외로우니까 끌려가지고 그렇다면? 아까 안 봤어요? 봤는데 극성 반전인데 진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핑계 삼아서 더욱더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계속 그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 가지 시선이 공존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분명히 배드신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배드신과 그러니까 맞먹을 정도의 그 교감을 나누는 장면이 되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스테이크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고기를 잘라 먹는데 차우가 이제 먹다가 이제 뭐 겨자를 이렇게 딱 발라주나 그래요. 겨자를 이렇게 딱 놔줘요. 그럼 첸 부인이 뭐 부인은 그렇게 뭐 좋아하시나 보죠 하면서 그 겨자를 찍어 먹어. 한번 찍어 먹고 그 다음 찍어 먹을 때 그 장면을 계속 연속해서 클로즈업으로 잡아놔요. 그럼 찍어서 먹는다는 표현을 봤을 때 저는 이 두 사람이 우리가 그 정신적인 교감으로님이 굉장히 좀 배드신 이상의 것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보통은 그러죠. 그렇죠. 질투를 하죠. 근데 질투하지 않고 그렇죠. 첸 부인은 찍어 먹어. 마치 그렇죠. 자기가 자기 그 부인이 된 것처럼. 그렇죠. 기꺼이 더 맛있게. 맛있겠죠. 엄청 오물오물로 맛있게 먹어요.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여기서 국수 먹고 또 그 갇혀 있을 때 뭐 그거 또 밥도 먹고 하여튼 이 서로가 이 먹는다는 걸 통해서
이 서로의 욕망을 조금씩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었나. 왕가희 그런 감독 생각이 들어요. 영화가 먹는 장면이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따 배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양조위란 배우는 완성형의 대배우예요. 이때부터 완성형에 가까운 배우잖아요. 훌륭한 배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양조위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장만옥에 집중을 했거든요. 이쁘죠.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뻐요. 등장부터 떨리는 눈빛. 뭐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어떻게 보면 이 화양연화 자체가 장만옥 아닌가. 만옥이 누님 지금 50세 달리고 계신 만옥이 누님 자체가 뭐 화양연화 영화 그 시작과 끝이 아닌가.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맞아요. 친부인이 그쵸. 화양연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장만옥 누님이 이거는 여담이지만 연애를 굉장히 많이 했대요. 다른 남자들하고 보니까 엄청나게 하셨다고. 중국 사람도 아니고 홍콩 사람도 아니고 국적이 뭐 캐나다 사람도 하고도 하고. 국적이 영국이더라고요. 독일 사람. 장만옥 씨가? 네. 그래요? 네, 그래서 외국에서 살았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고 방식이 그 아시아인 사고가 아니고 깨어있구나. 네, 외국 사람. 오픈마인드. 네, 그래서 거의 헐리우드 스타랑 비슷하다고 봐도 네, 무방한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만나긴 하셨죠. 좀 이제는 좀 정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영화 찍는 것마다 다 스캔들 났다고 하더라고요. 천민밀에서도 여명하고도 스캔들이 났고. 날만하지 않아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런 배우. 이름 말해도 되나? 안 되죠, 하지 안 마요. 되죠. 네. 배우도 영화든 드라마든 나오시기만 하면은 막 사귀고 그러셨으니까. 그만하죠. 알겠습니다. 왜냐면 우리 초대 손님이 나오실 수도 있어요. 그쵸. 우리 그 삐처리 해주세요. 우리 처음으로 삐처리 한번 넣어보죠. 삐처리가 좀 있어 보여. 저는 우리 영터방을 장기적으로 봅니다. 장기적으로. 분명히 나오십니다. 원빈님 나오실 거고. 원빈님, 이나영 씨 패키지로 나오시고. 네, 나오실 거고. 유상한 님도 나오시고. 네, 저희가 언급했던 분들 중에 한 분은 분명히 나오시고. 제 기억에 우리가 4분 나와달라고 했던 것 같아. 우리 원빈, 그래요? 이나영 패키지. 네. 패키지고. 그다음에 우리 유승환 감독님. 우리 최민수 배우님. 그러네요. 네. 4분. 뭐 한번 하시죠. 뭐 장만호님 나에게 한번 나와달라고 얘기하시지 뭐. 국제적으로 그냥. 따거. 따거는 영웅이잖아. 제가 중국어를 몰라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저는 한편에 굉장히 그 거대한 뮤직비디오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나온 음악들이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니까 너무나 애절하고 애틋해. 그러니까 이 영화의 메인 테마가 있잖아요. 네. 유메지 테마? 유메지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일본 분이 작곡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아는 분한테 한번 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준 적이 있어요. 이 영화를. 그분이 이제 음악을 좀 하시는 분이라 얘기했는데 피치카토랑 스트링이라는 말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현악기는 보통 활을 가지고 이렇게 키잖아요. 네. 근데 그 현악기를 손으로 뜯는 걸 피치카토라고 한대요. 근데 이 피치카토와 그 스트링,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제 현악기로 연주된 부분이 교차되는 음악이 유메지 테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로의 감정 상태를 그걸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퉁퉁 튕기는 거하고 유연하게 흐르는 음악 소리하고 그러면서 참 이렇게 멋들어지게 어우러진 그 음악과 그 영상인 거는 틀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스탠다드 팝이 하나 나오잖아요. 네. 그 네킹콜 님의 노래가 자그마치 3개나 나옵니다. 떼끼아로 디제트, 그 다음에 아케로 오조스 베르디스, 이게 그대의 푸른 눈동자라는 노래하고 좋아한다 말했어. 네.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왕가희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대요. 이 네킹콜이라는 가수를 굉장히 좋아했고, 그래서 여기 삽입이 됐는데, 저도 이 4가지 음악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끝장면에 보면 이제 들어갈수록 퀴짜스. 그게 키시아스라고 들리는 키시아스 그게 나오긴 하는데, 이 음악도, 정말로 이제 큰 역할을 해냈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신기했다고 봐야 되나? 특이했던 점이 그
그 슬로우 모션 걸리는 장면에서 똑같은 음악이 반복이 되죠. 예, 슬로우 모션 걸렸다면 그 그 음악이 음악이 나와요. 나오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키샤스 그 음악이 나오는데 그 키샤스가 나왔을 때가 화양연화를 뜻하는 거 아닌가. 아, 반복해서 하다가 사람들이 거의 익숙해질 때쯤에 키샤스라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틀음으로써 오히려 더 뭔가 자극이 확 되고 그런 어떤 폭발력을 갖고 되는 거죠. 저는 그 이 영화가 이제 화양연화지만 제목은 네. 이 장면 내에서 등장하는 그 가장 아름다웠던 그 시절, 가장 꽃다운 그 화양연화라고 하는 장면을 뽑는다면 저는 이 두 사람이 무협소설을 쓰면서 그 호텔에서 만나고 그 차후의 방에서도 만나면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밥을 나눠 먹고, 물론 그 장면에서도 이제 슬로우 모션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유메지 테마가 흐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애틋하게 마음에 남아요. 두 사람이 그 안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울 수밖에 없었던, 둘이 마음껏 교감하고 그런 식으로 둘이 마음껏 사랑을 나눴던 그런 장면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좀 다른데 예. 그 첸부인이 차오와 이별 연습할 때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래요? 저는 그게 가장 아름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왜 재현을 하지? 이거 사이코 드라마 그런 거 할 때 이런 거 하잖아. 아니 저는 왜냐면은 그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무뎌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어떤 자극이 들어오는 거에 있어서 흔들리면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책임감이라는 거 그렇죠. 있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생기고 맞아요. 내 자신에 있어서도 어떤 인간관계에서 신뢰를 쌓아야 되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사회적으로 그 원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시스템 안에서 맞아요. 적응을 하고 시스템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보면 기계적으로 좀 변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리워지는 거 어떤 순수한 그냥 감정이란 슬픔이든 맞습니다. 기쁨이든 어떤 내 안에 이제 꽃처럼 활짝 피는 그런 폭발적인 그 감정을 느끼는 게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근데 거기서 이별 장면 연습하는 장면에서 정말 그 세상이 떠나간 것처럼 울어요. 그렇죠. 그 막 그 그런 감정을 거의 잘 표현을 안 하는데 그런 극적인 감정을 표현 안 하는데 그 장면이 유일하게 표현하거든요. 전 그 장면에서 진정한 소녀가 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서 그게 가장 그 여자에게 있어서 그 감정을 느껴본 그 슬픔이지만 비록 그걸 느껴봤다는 게 그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때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봐요. 그리고 그 장면에서 이 영화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스킨십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기고 차우가 첸의 어깨를 굉장히 좀 격렬하게 쓰다듬어 주거든요. 그게 그 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표현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배드신이 빠졌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들어가죠. 저는 그 뺀 게 참 신의 한 수라고 저는 저도 봐요. 그래. 근데 또 마지막 장면에는 이건 스포니까 제가 뭐 말을 할 수가 없겠네. 그건 얘기 안 하는 게 좋겠네.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그런 거기서 이제 극적으로 이제 폭발을 하지만 장면 곳곳에서 별거 아닌 행동들인데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섹시하다고 느꼈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섹시.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을 봤을 때 그 여자의 모든 움직임, 거기에 있었던 공기, 그런 행동, 상대 배우의 행동까지도 다 보이는 그런 것들이 곳곳에 있는 굉장히 재밌는 소품 같은 영화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차우가 이 글을 쓰면서 머문 호텔이 있잖아요. 이 호텔이 또 그 거기서 이제 영화로 홍보를 하기 위한 건지 모르겠는데 2046 호잖아. 방 호수가 마치 PPL처럼. 그쵸. 요즘에 08이 PPL로 된 게 욕먹는데 되게 대놓고 호텔방만 딱 닫히면서 점으로 딱 잡아. 굉장히 그거 2046 딱 잡아놔요. 은근히 오래 잡아요. 찰나긴 한데 그래도 영화적으로는 길게 잡는. 맞습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이 또 재밌는 또 뭘 발견하시더라고. 이 감독님이 예전에 아비정전이라는 영화를 만드시는데 아비정전을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러니까 정장을 잘 차려입고 머리를 이대팔로 가지런하게 빗는 양주위의 모습이 나와요. 근데 이건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 스토리에. 양주위는 그 장면 딱 나와. 아비정전에서.
근데 그 장면에 양조위가 화양연화의 차오를 암시한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그 페르소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페르소나. 예, 양조위 배우가 네. 왕가희 감독의 페르소나. 페르소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도 우겨넣죠. 웃겨놨죠. 예. 엄청 웃겨나요. 그 기억나세요? 이 호텔방을 가기 전에 복도 있잖아요. 복도. 근데 복도의 한쪽 면은 빨간색 커튼으로 딱 돼 있어. 네. 한쪽 면은 조금은 그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 밤색으로 딱 처리가 돼 있어. 이쪽은 문이고 이쪽은 커튼이야. 그런데 그 복도 사이를 지나다니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 굉장히 자주 등장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영상적으로 표현하는 걸 봤을 때 굉장히 감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쪽 빨간색은 이 욕망의 길이야. 한쪽은. 또 이쪽 벽면 갈색은 자기가 현실 세계를 걸어야만 되는 길이야.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그쪽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이 사람이 겪고 있는 고민, 그거를 굉장히 잘 표현한 방법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호텔방 마지막 장면에서 나올 때는 커튼이 흔들려요. 흩날려. 처음엔 안 돼요. 예, 처음에 그런 점에서 안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나오면서 커튼이 이제 흩날리는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 감독이 생각했던 욕망과 현실. 저는 그 세계의 중간쯤에 위치해 있는 게 이 차우와 이 첸부이. 즉, 우리죠. 우리가 이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아야 되는 삶이 있는데, 그 중간의 길을 그렇게 묘사를 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간에 이제 그 차우가 싱가포르로 가잖아요. 네. 이제 이별을 선언하고, 싱가포르로 가고, 거기서 재밌는 장면이 나와. 싱가포르로 가서 차우가 그 자기 머무는 방에서 벽 집주인한테 막 따져. 여기 누가 들어왔다고 뭔가 없어졌대 자기가 갖고 온 게. 그럼 막 뒤적뒤적거리고 막 찾아요. 그리고 자기 친구랑 가서 뭐 밥을 먹다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밀을 자기는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산인가 어디 가서 작은 구멍에 다고 자기 비밀을 속삭인대요. 자기 비밀을 거기에 다 묻어놓고 그 구멍을 진흙으로 막아놓는데 자기는 그런 식으로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봤을 때 이 차오란 인물은 너무나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인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일단 비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그럼 그 다다음 장면 뭐가 나오냐면 그 사람이 등장합니다. 친부인이 등장을 해서 어느 방에 가서 막 둘러보다가 담배를 막 피고 담배를 피다가 담배를 다시 또 올려놔. 그리고 나서 그 방에서 뭘 가지고 나오냐면 자기가 그 방에 자기가 처음에 그 홍콩에서 살 때 신었던 실내화를 가지고 나와요. 그러니까 차우가 싱가포르로 떠나기 전에 그 여자의 실내화를 가지고 싱가포르 온 거였던 거죠. 아무튼 우리 이제 화양연화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할 만큼은 다 나눴는데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말씀씩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는 화양연화는 정말 솔직한 예. 그리고 굉장히 친절한 영화라고 봐요. 그리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고 느릿느릿한 영화인데 잔잔하면서 긴장감이 있는 맞습니다. 끝까지 긴장감 놓칠 수 없는 액션 영화보다 더 짜릿한 영화라고 저는 평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액션 영화까지는 가진 않고요.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늘 액션 영화까지는 가진 않지만 우리 서로의 생각을 평하는 시간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태클이 많이 들어오네요. 이걸 들어오고 이렇게 반격을 해야 되는데 반격을 전혀 안 해 지금. 화면이 지금 무기력해졌어 지금. 너무 게임이 지금 몰두해서 딱 들어와야 되거든. 안 들어와. 죄송해요. 오늘 제가 그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기력하네요. 오늘 왜 그러지? 컨디션이 안 좋네. 저는 어른들을 위한 어른들만이 알 수 있는 어른들의 판타지라고 생각해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본 게 20살 조금 넘어서였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차오와 이 첸부인의 마음을.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감정적으로 좀 먹먹해지고 좀 그랬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을의 초입에서
우리가 소개한 화양연화 저 앞에 거 예. 편집해 주세요. 어떤 거요? 화양연화는 예. 여러분의 상상력으로 완성할 수 있는 영화입니다. 강추합니다. 요걸로 넣어줘요. 알겠습니다. 네, 그걸로 넣고 앞에 건 다 들어갈 거예요. 네. 아니 오늘 예. 욕심을 너무 내서 음, 사족이 좀 뒤에 자꾸 들어간 것 같아요. 아쉽네요. 아니 저는 이게 준비하면서도 이거 지금 A4 용지를 한 3장 정도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써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러니까 다 명장면이야. 한 장면 한 장면 다. 한 씬 한 씬이 다 좋은 장면이라서 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조금 욕심이 과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게 진짜 2000년도 영화인가? 그렇죠. 싶을 정도 너무 세련됐고 세련되죠. 그리고 우아해, 왜 영화가. 홍콩 영화 제가 우리 어렸을 때 로망이잖아요. 네. 3, 40대한테는 진짜 그렇죠. 홍콩 영화가 홍콩 헐리우드 영화를. 예, 영화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더라고. 자꾸 현대 홍콩 영화가 자꾸 떠오르면서 왜 이때 진짜 장난 아니었는데 왜 지금은 이런 게 안 나올까? 맞습니다. 왜 갈수록 평범해지는 느낌이 들까? 그렇죠. 계속 막 이상한 막 액션 영화 나오고 막 이상한 막 그 사극 뭐 그런 거 영화 막 그런 애가 나오잖아요. 우리 한번 조사를 해보죠. 그래 우리 한번 알아보고 예, 합시다. 어떤 영화를 정해서 홍콩 영화가 지금 홍콩 영화가 왜 이런 이렇게 상황이 쇠락을 오고.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영화는 또 어떤 영화로 또 준비를? 다음 영화요? 예. 생각을 못했네. 우리 슈퍼 에이트 저번에 말한 거. 슈퍼에 네,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